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 청진의과대를 졸업한 탈북 의사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북한의 현재 상황 추정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 매일 코로나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발열자가 약 27만 명인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도 발열자도 15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북한에서 통상 어떻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집계는 일단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 비상방역을 선포하고 이제 투쟁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지시를 내리면 하부에서 보건 의료인들이 하루에 3번 이상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혈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나 확인하고 다시 이제 중앙으로 그 자료들을 올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통계가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건 의료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열자들을 찾고 그 발열자를 집계한 뒤에 다시 종합하는 방식이다 이런 네. 설명이신데 지금 발열자가 규모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 전파가 굉장히 빠른 상황인데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감염병 사례를 인정하고 또 국제사회에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2년 3개월 지났죠. 코로나 지금 상황이. 예,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기존의 델타 변이 같은 기존의 치명률이 높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파력은 이제 빠르지만은 치명률은 낮은 이제 독감 수준의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북한이 일단은 그런 지금 상황을 인지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중요하게는 2년 3개월 동안 북한이 별다른 설명이 없이 대내외에 지금 확진자 제로라는 다시 말하면 설명이 없이 지금 북한 주민들을 이제 폐쇄 방역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는 둘째고 삶의 질, 기존에 열악하던 북한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지금 다운돼 가지고 내부 불만이 지금 뭐 이게 북한 당국도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일단은 기존에 2년 3개월 동안 했던 북한 방역 정책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스스로 지금 자평하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확진자 제로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정도의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우리는 확진할 수 있고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내외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다 뭐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 제로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또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줄곧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북한에서 발열자, 유발자, 유혈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단 검사의 체계가 다르거나 혹은 확진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확진을 못하니까 유혈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유혈자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포심 차원에서는 좀 이게 덜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북한이 일단은 뭐 일단 확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유혈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면은 확진자 폭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진자 폭증하는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예. 북한도 나름의 의료 시스템은 있는데 북한의 가장 보건 의료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예. 연구원님 보시기에 그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열악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사례가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집에 자기 집에서 있던 상비약을 들고 나와서 뭐 북한 전국의 지금 간부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가정 내 지금 상비약을 다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헌납하라 지금 이거 했지 않습니까? 뭐 예. 이 정도로 지금 일단은 북한의 의약품 실태가 상당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열악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방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부터 이제 그 북한 그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인프라들 이런 것들은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최하위일 겁니다 아마. 음. 지금 기존에 이런 것들이 지금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지금 그 대응을 하느라고 위협하고도 차단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저 뭐라고 할까 지금 그 북한의 물자 부족 이런 것들이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탈북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뭐 약품을 맥주병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헝겊들 그런 것들 다 이제 피가 묻어서 재활용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뭐 이전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반적인 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좀 모양새가 나아지는 그 뭐야 그 편이지만은 그때보다 지금 좀 더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걸려 예. 있거나 재리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약을 사 먹거나 이제처럼 이렇게 그 북한 내에 지금 있는 의약품들을 이제 그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품이 있는 사람은 집에 남아돌고 없는 사람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처럼 간부들은 집에 약이 쌓여 있으니까 음. 다 내와라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지금 평등하지 않은 거죠.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 최근 사진 보면은 마스크를 두 겹으로 겹쳐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마저도 KF94 정도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를 두 장 겹쳐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 내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급 상황은 상당히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김정은 자체가 지금 김정은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다시 말하면 그 최고 존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북한의 최고의 그 품질을 그 보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 수준이 지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원님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저희가 화면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KF94나 어떤 비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를 두 장 쓴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보면 뭐 자가 치료 방법으로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드나무 잎이나 혹은 뭐 약초잎을 우려서 먹어라 뭐 이런 지시사항들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의약품 네. 수급 상황도 결코 좋지 않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기존에 원래 열악하던 것이 2년 3개월 동안에 완전히 지금 고갈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버드나무 잎이라든가 뭐 꿀이라든가 소금물 이런 거는 굳이 정부 차원에서 알려 안 줘도요. 북한 쪽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측에서도 뭐 협조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의약품에 대한 지원 제안도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백신 수급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단은 그 백신 부작용을 지금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보다 득 차원에서 지금 백신들을 지금 그 접종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북한은 백신 부작용에 중요한 이제 그 심낭염, 심근염 그리고 여러 가지 혈전성 질병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컨트롤 안 되니까 그 뭐야 그 10중 8구는 다 이제 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북한 당국 일단 이것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 더 중요한 원인은 이제 그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그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그 방역 정책, 방역 대응은 체제 유지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유지의 중요한 일환인 방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현재는 북한 당국이 잡고 있지만은 예. 백신 수용 등의 이제 그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오픈시키면 이제 그 체제 유지의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외부에 넘기는 이런 그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우려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받아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방역 정책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부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보인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이 5월 초부터 중국산 백신 도입해서 일부 국경 경비대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 혹은 그 외에 다른 외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으로부터 또
북중 간에 지금 서로 이제 지원을 주겠다, 받겠다, 수용도 하고 신청도 하고 한 걸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물자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백신은 없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좀 전에 얘기하신 국경 경비대원들, 군인들한테 이제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 하는 것은 일단은 강 건너가 지금 중국하고 이제 인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 마친 것 같고, 그리고 군인들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건강한 이런 소규모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당국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덜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북한 주민 전체에 이런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그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저온 유통 체계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도 최소한의 어떤 저온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백신을 수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안 하는 거는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프라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영상,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일반적인 백신들, 홍역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상 2도에서 6도 정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존에 북한이 이제 냉장 보관하기 사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전에 mRNA 계열의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은 영상 2도, 6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슨 20도, 70도 극저온 상태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으로 불가능하죠. 예. 지금 외신 보도들 따르면 북한 체제 이래의 가장 큰 재앙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겪었던 북한의 의료 체계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2년 3개월 동안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제로라고 이제 일관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왔는데요. 이것을 지금 북한은 일단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지금 상황이 북한 건국 이래 지금 최중대 사건이라고 지금 발표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맥을 짚어보면요. 일단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은 벗어났다고 북한 당국이 이제 다시 말하면 오미크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지금 북한은 이게 발표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지금은 오미크론 상황에서 북한이 국가 최중대 상황이라고 하면서 환자도 발표하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과거 2년 3개월 전에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북한이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접촉 금지, 그리고 이제 2000년 4월 김일성의 생일에 김정은이 이제 참배에 불참하는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김정은이 사망설이 돌 때에도 북한 당국은 응대를 안 하고 김정은이 몇 번씩 잠적했던 이 정도의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는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 정도는 일단은 국가 체제 이미지 차원에서 어느 국가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창피하지 않아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지금 인지하고 지금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의사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